안녕하세요. 정치와 수다 백성문입니다. 김수민입니다. 아유, 어제 그 진짜 뭐라 그럴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나오는데 딱 두 패로 나뉘더라고. 하나는 어머 이게 뭐야? 왜 결선 안 가? 이런 사람도 있고. 아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네. 뭐 당연히 결선 안 가는 거였어라는 사람도 있고. 네네. 어느 쪽이었어? 저는 아니 저뿐만 아니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패널들을. 그렇지. 다 의견이 수렴됐거든요. 다 수렴됐어? 네, 결선 안 간다. 아 결선 안 간다. 결선 안 갈 것 같다. 아니 근데 또 많은 분들 예상이 이제 이게 갑자기 투표율이 확 올라가니까 네. 아무래도 투표율이 올라가면 조직 동원력이 좀 떨어진 쪽에서 자발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네. 아무래도 소위 그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던 김기현 후보보다 다른 쪽으로 표가 좀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 네네. 근데 그럼 반대로 봤다는 거네? 이 소맥을 말아가지고 잔에 채웠는데 좀 많이 탔어요. 그러면 이게 독합니까 안 독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것이죠. 좀 애매하지. 투표율이 높다. 거기에 누구 표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은 투표율이 높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힘을 실어주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그런 취지인가? 아니 원래 당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 사실 80몇만 명이 당원이라고 했을 때 상당수는 적지 않은 수는 자기가 당원인지도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렇지. 이런 사람들도 다수 포함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게 투표율이 높다라는 거라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투표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조직력이 있는 쪽이 유리한 것이죠. 아무래도 네, 물론 이제 조직력이 딸리는 쪽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낫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번에도 소위 이준석 대표 쪽이라고 했던 우리 소위 천하용인. 네네. 근데 천하람 그래도 하람이 같은 경우는 꽤 생각보다는 득표율이 내 개인적으로 좀 높았던 것 같긴 한데 최고위원도 한 명도 안 됐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부터 확 늘어난 그 당원들이 이건 아니다. 우라라 가가지고 해서 최소 최고위원이라도 한 명 정도는 입성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 섞인 얘기들이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사실 좀 이 순위도 그렇고 지지율도 그렇고 너무 낮더라. 그럼 결국 이준석 대표의 이번 소위 캠페인, 이번 전당대회 캠페인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나? 아니 일단 재작년부터 늘어난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 보고 입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섞여 있는 거죠. 윤석열 당시 후보 때문에 입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입당을 또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신규 최근에 한 2년간 입당한 당원들이 이준석계일 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거기 섞여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이준석계의 득표는 뭘 잘해가지고 더 올라갔다거나 혹은 못해가지고 깎였다거나 이게 아니라 원래 있던 지분인데 그걸 확인한 거죠. 아, 그냥 원래 있던 지분이 그 정도뿐이었다? 네, 그 정도뿐이었다고 보고 진짜 저는 이제 최고위원 4명에 비운계 이준석계는 못 들어간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이준석 지지자들이 김수민 또 뭐 저주한다는 식으로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를. 저희는 그냥 평가를 하는 거지 누구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제 팸코에 어떤 글에 보면은 그래 김수민 말대로 하면은 친윤계가 그럼 표를 쫙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4등까지 석권한다는 거냐 두고 보자 이러더라고요.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이번에 그렇게 됐더라고. 이준석 대표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뻥카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윤계 쪽 캠페인을 초창기에 비웃으면서 표를 몰아줘야지 분산시키면 당신들이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죠. 그래. 분산시켜야지. 몰리면은 사실 그 반사이득으로 이준석계 후보들이 3, 4등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게 쫙 나눠서 쫙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뭐 병민이나 여기 막 맨 처음에 좀 불안했었거든. 근데 2등 했잖아. 또 예상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막 1, 2등 하던 영삼이 형님은 떨어지고
민영삼 씨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제 전당대회 끝나고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도 좀 많이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사실 이준석 대표가 너무 선거의 전면에 나서서 천하용인이 안 보였다. 이준석만 보였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좀 어쨌건 이번에 내놓은 캐치프레이즈는 약간 반윤이잖아. 네네. 반윤인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제 어쨌건 집권을 해서 뭔가를 해 나가는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에 우세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잘하고 못하고 밀어줘야 된다는 쪽으로 택했다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분간 지금 이 당 안에서 뭔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 네.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상당히 당에서는 힘들죠.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천하람 후보가 15% 정도 득표를 했죠. 그리고 이기인 후보가 한 18% 요 정도 득표를 했는데 역대 정당사에서 그 정도 지분을 가지고 당에서 뭘 해보기는 상당히 잘된 사례가 거의 없다. 약하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파의 지분이 15, 20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파하고 손을 잡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소수파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계는 고립돼 있거든요. 고립돼 있으면 한 3, 40%의 지분은 있어야 그래도 좀 버텨볼 만한데 15, 20 정도면은 앞으로 상당히 어렵긴 하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권 정지가 풀리더라도 다음 공천을 거의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렇게 예상하는 쪽이 굉장히 많더라고. 네. 이번에 뭔가 최고위원이라도 한 명 입성을 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나온 것보다는 소위 좀 바람을 일으켜서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 확인한 지분 플러스 알파가 나왔어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나오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은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좀 굉장히 공격적이었잖아. 발언 수위나 이런 것들이 아슬아슬한 수위들도 많았고 물론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속 시원하다 잘못한 거 잘 지적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좀 약간 그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었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어. 네. 뭐 반윤 기조로 간다는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일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천하용인 표가 깎였다고 보지는 않아요. 깎이진 않았다. 깎이지는 않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에게 도움이 안 된 거는 뭔가 후보들인데 후보들을 말로 쓰는 듯한 장기판에 말로 쓰는 듯한 본인의 어떤 서포트라든지 이런 오히려 이제 자신을 조금 낮춤으로써 오히려 후보들을 돋보이게 만든다든지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득표율도 득표율이겠지만 어쨌든 프로듀서였던 건데 그렇지. 요 히트 실패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또 프로듀서로서의 자세로 좀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프로듀싱만 해야 되는데 노래도 불러버렸구나. 뭐 노래도 부를 수도 있죠. 프로듀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후보들을 띄워주는 행동을 하면 이준석도 이제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앞으로 좀 당에서 해보려면 이제 안철수 쪽하고 이준석 연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통과 제리 연대. 근데 계속 통과 제리 얘기하셨는데 안철수가 뭐만 하면은 이제 SNS에 그래 톰 뭐 이러고 이제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준석계 쪽에서 안철수 후보보다 성적이 더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천하람 후보 2등 얘기도 이준석 대표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지 못했던 것 같고 사실 어제 천하람 후보한테도 이제 연락해서 진짜 수고했다고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일단 이제 또 요 천하용이 쪽에서 천하람 후보 우리 또 우리 식구기도 하고 하니까 천하람 후보 그 선거 과정에서 내가 제일 아쉬웠던 건 천하람 후보보다 이준석 대표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대 천하람 후보도 한번 슬쩍 얘기했지만 뭐 7시에 KBS에서 하고 있는데 저쪽 MBC에서 7시에 이준석 대표가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당대표를 띄워줘야 되는데 너무 본인 정치만 많이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난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은 그래도 어쨌건 전국구로 뭐 국민들한테 천하람이라는 사람들 이름도 명확하게 좀 알리고 이런 면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 원래 그게 스타일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본인의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본인의 세를 확인하고 좀 과시해 보려는 건 있었지만 네. 그 너무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후보들 돋보이는 걸 실패하게 만든 게 아닌가. 좀 그리고 나는 물론 늘 얘기해도 별로 바뀌진 않지만 이준석 대표가 좀 약간 뭐 조롱조나 이런 발언들은 생각보다 보수 측에서 별로 안 좋아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수의 특히 중노년층 쪽에서. 맞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어찌 보면 이번에 소위 천하용인 그 후보들한테 조금 악영향이 된 게 아닌가. 이건 이준석 대표 좀 서운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이제 저는 좀 이번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천하람이 갖고 있는 내용물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렇지.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천하람 후보도 돌아봐야 될 대목인데 근데 이런 건 또 있어요. 이번 선거의 성격 자체가 천하람과 같은 정치인이 돋보이기가 어려웠던 선거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지금은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자체가 뭐 국민들에게 크게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먼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엄청 거의 뭐 지금 거의 뭐 이고 이렇게 수직 낙하 분위기던데.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당에서의 반성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천하람 같은 정치인이 국민의힘 같은 당에서 두각을 돋보이는 순간이 언제냐면 더 오히려 당이 위기일 때. 그렇지. 예, 당이 위기고 침체돼 있는데 그때 튀어나와서 뭐라고 할 때, 예, 그럴 때가 조금 더 나은 순간일 그렇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라면. 그렇죠. 민주당 같은 그렇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면 천하람 같은 정치인이 튀어나왔을 때 뭐 반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저쪽보다 이쪽이 뭐 사실 뭐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우리가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지지율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좀 더 높게 나오는데 여기서 굳이 이 내부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크게 이 안에서 반향을 가져오기 좀 어렵다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이번 선거는 뭐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반윤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번 선거 자체가 이미 확 구도가 명확하게 깔려 있는 선거라서 사실 생산적인 얘기를 해도 이번 선거에서는 소용이 없는 선거였어요. 맞아. 예, 그거는 천하람 후보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하지만 본인은 얘기했던 생산적인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선거를 치러봤지만 이런 거는 참 사람들이 오히려 안 들어주더라. 우리 정치에 맨날 비생산적인 말이 난무하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생산적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들어주더라라고 하는 것은 별로 재미없어서 기사로 잘 안 나와. 생산적인 그래서, 얘기하면. 예, 현장 정치인인 천하람 후보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자, 우리 댓글이 첫 번째 정희님. 천하용인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맞습니다. 또 이 젊은 정치인들이 또 새로운 모습 계속 보여주는 것,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또 당원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 얻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젠제님 오늘 재밌는 방송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정영우님 윤석열 대통령 원한 대로 다 됐는데 어제 민주당 지지자 커뮤니티가 축제 분위기였다는 아이러니. 그러니까 약간 좀 이 당에서 그 대통령실의 입김대로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갔다라는 게 정당 민주주의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일단 그래서 또 김기현 당대표가 앞으로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쪽에 많다 보니까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리도라미님 백병 김수민 두 분이 최고입니다. 김기현 당대표 된 것보다 솔직히 이준석 떨어져 나간 게 더 기분 좀.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날라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이리 도라미님처럼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일단 다른 이번에 나왔던 후보들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우리 기사 좀 띄워주세요. 난 이분이 제일 걱정이네. 이분 어떻게 해, 이제 이분? 안 보여요. 안철수. 안철수는 어떻게? 안철수는 대망신은 면한 것 같아요. 대망신은 면했다. 3등 하면 대망신. 3등 했으면 그냥 끝이죠. 끝인데 3등은 또 아니었어요. 근데 좀 놀라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당원이 누구일까? 지금도 궁금해요. 진짜? 예, 어떤 당원일지. 예, 그래서 안철수는 사실 고정
표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약간 떠다니지. 네.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이 합당을 했는데 국민의당 당원으로서 같이 합당했던 그 당원들 말고 그럼 누가 안철수를 지지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 가설로는 국민의힘의 요번에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 쪽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은 좀 달라. 잘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저 택시를 탔는데 진주 출신인 택시 기사분하고 서로 이제 상대 쪽 사투리가 느끼하다. 우리 쪽 사투리가 건조하고 담백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히 영남 당원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TK하고 PK가 손을 안 잡습니다. 아, 생각보다. 네, TK와 PK가 손을 당내에서 잘 안 잡아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TK 당원들 일부가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뭐. 김기현이 대표가 되면 다음 총선 때 TK를 조질 것이다. 아, 네, TK는 안 그래도 울산 쪽이니까 좀. TK는 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공천 교체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지. 거기는 나가면 되니까. 나가면 당선인데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날려요. 네. 이번에 또 잘못했으니까 새로운 사람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게. 대구, 중구, 남구. 여기 곽상도 의원 예전에 지역구 있잖아요. 그렇지. 그 지역구는 의원이 곽상도 의원이 그나마 처음으로 재선을 했어요. 의원이 계속 바뀝니다. 다 초선이야. 거의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 안 그래도 그런데. 비슷하지 뭐 비례대표 느낌이. 그치? 안 그래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있었죠. TK 의원 일부는 빠르게 줄을 서는 거죠. 좋아, 빠르게 김기현에게 가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빠르게 줄 서고. 근데 한켠에서는 불안한데. 또 TK 홀대로. 네. 안철수가 되면은 우리를 막 밀어버리진 않을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뼈 아프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 20% 조금 넘게 나온 거는 이거 호락호락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로 찍었다는 거는 이준석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준석계가 아닌데도 김기현 찍으라고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그래도 안철수로 찍었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 표시다. 분명히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 20몇 %가. 네네. 근데 일단 문제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단일화하고 나서 뭐 본인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다음 대선에 그렇겠죠.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를 원하는데 이번에 약간 대통령하고 이렇게 되고 결정타로 이번에 또 그 뭐 청와대 대통령실 그 행정관이 뭐 선거개 또 나고 또 부성선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가면서 대통령 또 각세우고 그럼 결국 본인이 이제 이 국민의힘 안에서 약간 무슨 설 자리가 좀 있을까? 본인의 앞으로 이 당내에서 뭔가 입지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래도 20% 넘는 어느 정도가 나왔다라는 건 그 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건가? 뭐 아주 망해서 미래를 전혀 기약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망하긴 망했는데 아주 망한 건 아니다. 망했다까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결선까지만 갔었어도 좀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결선을 못 가가지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당내에서 뭔가 이 스탠스도 좀 애매하고 좀 사실 잘 모르겠어 스탠스를. 나 대통령이랑 잘 지내요라고 했다가 또 이번에 어쨌건 대통령실 행정 시민사회 수석도 고발하고 공수처에 그럼 이제 대통령이랑 나는 이제 끝이야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솔직히. 본인의 지금 자아가 지금 이쪽인지 이쪽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2, 3년 지나면 당이 기우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저에게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당 정치는 비주류를 하는 게 좋아요. 야당은 주류가 좋고. 야당에서 비주류면 너무 힘들지. 그렇지. 근데 야당이면 주류가 좋고 여당일 때는 비주류를 하는 게 좋은 게 여당 주류는 나중에 물갈이 대상이 되고 순장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주류가 떠가지고 다음 권력을 가져가는 요 흐름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이제 비주류에 확실히 서기로 한 건데 근데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아무리 비주류고 또 미래 권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하고 반목하면 잘 안 됩니다. 대통령한테 찍혀버리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공수처에 강승규만 고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같이 안철수 후보가 한 게 뭐냐면 강제동원 해법 지지한다. 이걸 같이 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패를 두 개 놓고 그렇죠. 하나는 이쪽 편, 하나는 이쪽도 싸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 애매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안철수가 표가 적게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자리에는 비슷한 자리에 오세훈도 있고, 그렇지. 홍준표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진짜 참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랑 이번에 황교안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 갑자기 막판에 약간 난 좀 뜬금없었거든. 왜 지금 하지 이거를 막. 황교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안철수 후보는 하는 일마다 안 됐고 뻐꾸기처럼 우리 당에 들어온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뻐꾸기 그런데 듣다 보니 뻐꾸기 울음소리가 정겨워졌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때 공동 기자회견 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였거든. 저 울산 땅 투기 의혹하고 이번에 대통령실 행정관 요 부수성 선거 요거는 이거 경선 끝나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럼 그거 할 것 같아? 안철수 의원이 계속 끝까지 막 이거 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거는 좀 살려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카톡 메시지나 완전 죽이진 않고 그냥.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선거 때 좀 그런 억울한 일들을 좀 당했잖아요, 사실. 그렇지. 드루킹도 사실 사람들 잘 몰라. 드루킹이 나쁜 건 아는데 드루킹이 그렇지. 주로 때린 사람이 안철수라는 걸 몰라. 의문의 일패. 그리고 국정원 댓글 공작. 그렇지. 그때 국정원 댓글러가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에게 쓴 악플이 더 많아요. 안철수 후보는 졸라 억울한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큰일이야 그게. 그래서 이번 건도 어쨌든 갖고 가려고는 할 거예요. 갖고 간다.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하고 확전하는 모양새로 가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가늘고 길게 갈 가늘고 길게 그냥 한 마디씩만 툭툭 던지는 가늘고 걸로. 길게 갈 것이다. 그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 우리 또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와 이분이 돌아왔어요. 황교안 is coming. 또 부정선거. 야, 근데 이번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난 요번에 사실 전당대회에서 또 그 옛날 거 부정선거 이거 할 줄 알았더니 그거 안 하시더니 끝나니까 하시네. 참. 제가 시험 기간이라서 만화책을 참았습니다.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만화책을 읽겠습니다. 부정선거 시즌 2. 그리고 요번 선거도 부정선거였다. 지금 이게 세 번째야. 그러면 벌써. 요번 선거도 부정선거였다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지금 더글로리 파트 2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내일부터 시작이야. 네, 지금 더 부정선거 파트 2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야 지금 막 문자 이게 뭐 당원들한테 문자 해가지고 뭐 문제 있었던 거 있으면 제보하라는 문자도 막 보낸다 그러고 그거 받은 분들 여기도 보니까 댓글 보니까 있네. 야, 근데 몰라. 뭐 어떤 분들은 또 황교안 전 대표 지지하는 분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약간 또 계속 믿고 계시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몰라. 나는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나름 씬스틸러로 재밌었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대여 투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여당 당원인데 대여 투쟁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황교안 대표가 또 저거를 하고 있지만 저거는 제가 보기에 먹히긴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저 기사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뭐 국민의힘의 이 라인업이 완성이 됐잖아. 당 대표부터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김기현 대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예전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뭐 결국 또 대통령실 출장소 되는 것 아니냐. 뭐 본인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공천까지 불공정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단 말이야. 요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부터는 김기현 대표가 이에 대해서 뭔가를 뚫고 나가거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하는 게 그래도 지금 상처 입은 또 이 다른 대표를 지지했던 후보자들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처를 좀 어루만질 수 있을까? 상처는 뭐 글쎄요. 이거는 너무 심하게 나서 이게 메꿔지지가 않나? 꼬매도 안 되나? 이거 메꿔지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뭐 어찌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닌 거고 일단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는
당에 탈이 안 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탈이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탈이 안 안 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막 이렇게 하는 네. 것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일 텐데. 그렇지. 사실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 너무 지나친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과감한 공천 물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더 어려워졌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했을 때의 부작용이 너무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경우는 정당의 지도자가 공천은 철저히 시스템에 의거해서 하겠다. 그런 말이라도 해야지. 누구를 찍어가지고 조지고 이런 방식의 공천을 최대한 줄이겠다. 요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일단은 벌써 이제 나도 어제 그 국민의힘 쪽 이제 관계 있는 분들하고 좀 만나서 저녁에 술 한잔 했는데 그래요. 벌써 안철수 분당 을인가 거기가 갑인가 을인가 성남 분당갑. 분당갑. 네. 거기 다음 공천은 안철수는 땡.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김은혜 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철수는 노원병으로. 그럼 거기서 또 단두대 매치? 이게 튕겨내는 거죠. 이렇게 저리가 구슬치기 하는 거죠. 안철수 구슬을 성남 분당갑에서 빼가지고 노원병에 이준석 구슬에다가 구슬치기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한 판 붙어야 돼 이준석 대표하고. 아니겠죠. 이준석은 날리고 공천 안 준다. 예, 그럴 것 같아요. 막 이럴 것 같아. 그 막 당에서 안철수 의원한테 진짜 성남 분당갑에서 버티다가 불상사 나실래요? 아니면 그 노원병으로 가서 단수 공천 받으실래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는 총선에 출마를 하려면은 탈당해야 되지 않을까. 예. 사실 나도 오늘 이 지도부 그 메시지들을 보니까 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도 그렇고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좀 안 좋은 그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더라고. 여기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냥 노원병은 또 쉽지는 않은 지역구고 과감하게 주는 모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아웃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나온 천하용인은 끌어안고 이준석 대표하고 천하용인을 좀 분리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 오늘 첫날부터. 뭐 그런 말들이 있죠. 뭐 앞으로 정치 오래 하고 싶으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헤어지라. 뭐 이런 메시지들이 댓글인가 그냥. 근데 저는 사실 그러면 천하용인이 이준석하고 따로 간다고 해서 보장 받을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참 어렵다. 집요하게 이 당내의 반란군들에 대해서 그 단속 진압을 해왔던 국민의힘 주류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천하용인도 공천은 심지어 순천에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는 순천에 있는 천하람 후보한테도 공천을 안 주려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가면 또 그러니까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아. 근데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 이 국민의힘이 약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안 좋은 분위기로 지지율 막 떨어져 가면서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뒤진다 뭐 이런 쪽으로 나가야 지금 얘기가 나오는 뭐 이준석 뭐 기타 천하용인 그다음에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비윤 이런 사람들의 설 자리가 좀 생기지. 만약에 지금 민주당 저 계속 저 골로 가고 누가 나가도 국민의힘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이쪽을 배제시키겠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하여튼 이 정치라는 게 좀 잔인하기도 하고 뭐 어제 동지였던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뭐 나야 뭐 어차피 정치할 생각은 없지만 보고 있으면 가끔 좀 잔인하다는 생각도 어제 전당대회 끝나고 이 과정을 보니까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당분간은 확실히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설 자리가 거의 현 시점에서 봐서는 국민의힘에서 좀 없지 않을까.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다. 뭐 이런 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 쪽에서 흘리는 설은 아닐 것 같고 왠지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일단 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고 그 뭐 어제 결과 관련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문자부터 좀 볼게요. 자, 우리 노바디님 정말 이번 1, 2, 3 선거에서 어디 하나 선뜻 젓가락이 가질 않더군요.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1, 2, 3이 저거거든. 내가 아는 분이야 저분. 근데 나한테 진짜
걔 고민을 하더라고. 누구 해야 되냐.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나중에 보기 좋은데 이게 다 절묘하게 섞어놨어. 아 섞었어요. 분할 투표. 그러니까 분할 투표를 했더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타구님 상처엔 후시딘이죠. 아까 황교안 측에서 부정투표 관련 제보받는다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본방사수가 힘드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구독자 10만을 향한 큰 힘입니다. 오늘도 백대장님, 수민형 잼나는 방송하세요. 정치와 스타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또 저희 채널에 그러니까 이번에 천하용인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분들이 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실망이 크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오늘은 이제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